오늘은 주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주거환경국 소속 부사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이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및 주거환경국 소속 부사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건축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엄기헌, 행정과장 정상진, 전산업과장 송석근, 상무과장 신현덕, 상속과장 최상열, 하수행정국장 동혜수. 주거환경국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8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359쪽 공고사항 1건에 대해서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로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총액은 10억 5,120만 9천 원이며 불용액은 1억 2,833만 8천 원입니다. 2022년 예산 총액은 7억 9,310만 9천 원이며 불용액은 1억 3,647만 2천 원입니다. 2023년 예산 총액은 7억 7,718만 4천 원이며 불용액은 3,651만 9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과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협약체결 현황,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 건물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공도 건의사항인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위한 간판 정비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특정 구역 설정으로 인한 간판 규제가 강화되어 광고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 결과 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3년은 건축위원회 3회, 5개 광고심의위원회 7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은 건축위원회 3회, 5개 광고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어서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7건에 156만 6천 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21건에 409만 4천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8건에 252만 3,4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한 건에 34만 7천 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12건에 191만 7,700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한 건에 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노이자 시설 허가에 따른 주민 불안감 증가 및 안전 미확보에 따른 민원 등 4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동물 장묘 시설 허가 반대 민원 등 2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반려 처리 현황은 보안사항 미이행에 따른 반려 3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24년도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반려 처리 현황은 보안사항 미이행에 따른 반려 7건입니다. 다음은 13쪽 인허가 민원 보안 지시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건축허가 등 7,264건 중 2,759건에 대해 보안을 지시하여 2,192건을 보안 이행하였고 2024년에는 건축허가 등 274건 중 221건에 대해 보안을 지시하여 173건을 보안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사 하도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대 의원 발의 조례 현황입니다. 2022년 안성시 건축조례와 2023년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건입니다. 이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안성시 현수막 지정계 시대 위탁 관리 및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등 2개 사업을 민간위탁 중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부서 현원은 25명이며 일반직 22명, 임기제 3명으로 세부 직급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으로 고정 광고물은 2023년에 지주 이용 간판 6건을 정비하였으며 유동 광고물은 2023년에 54,500건을 정비하였고 2024년 4월 말 기준 13,47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이행강제금 205건에 7억 5,232만 원을 부과하였고 78건을 고발하였으며 168건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행강제금 61건에 3억 132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23건을 고발하였으며 50건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108개소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지 및 현장 조사와 건축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연장, 공사 촉구 여부를 결정한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축사 신고 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1건, 2024년에는 9건의 축사 신고 및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5개 광고 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73개소의 5개 광고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네, 최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요거 그 2023년도에 거 지금 건축허가 착공신고관리소라고 출장료비 지급 부적정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설명 좀.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요. 건축허가 착공신고관리소인데요. 건축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착공 신고가 안 돼 있는 것을 조사해서 다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시정 조치. 몇 건 정도 됐었던 거죠, 이건? 잠깐 담당 팀장님한테 네, 네.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미는 1팀장 정기태입니다. 정확한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데 건수가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출장 여비 관련된 거는 뭐죠, 이건? 출장 여비 지급 이거 회수를 다시 받은 부분은요. 저희가 계획을 이제 보통 1시부터 5시까지 출장을 간다고 하고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한 3시쯤에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회수 조치됐습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그 요거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 그 장기 미집행 관련돼서 우리 뭐 이게 미완성 건축물, 장기 미완성 건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108건이나 지금 있어요. 매년 또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해요. 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좀 지적 나왔던 사항인데 뭐 원곡면 7공리에 있는 것들은 뭐 2019년도지만 이게 미완성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뭐 아이들이 거기에 무단 침입할 수도 있고 뭐 건축 자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겐면 기자리에 있는 뭐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동네 자체에 뭐 부동산 가치도 하락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그리고 뭐 금강면에 오산리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하여튼 이게 전담부서는 없죠. 이거 처리하려고 하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별도로 팀을 꾸리지는 않았고요. 예, 별도 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과에서 이제 한 과에서 이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건축과에서 건축과에. 예, 건축과에서, 예. 한 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이거는 과장님이 좀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보통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가 돼서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이게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그 기한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분쟁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미준공 되는 결과로 저희가 미준공 되는 것 중에 방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확인을 한다거나 반기별로 확인을 해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및 건축주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다지 엄격한 규정이나 처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네,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관련돼서 혹시 완료를 못하면 뭐 과태료 처분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착공하고 허가 언제 날 때 착공만 하면 이제 그 과태료나 이런 건 물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착공돼서 네. 장기 미준공이라는 게 이게 착공되고서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연간 네. 계속 분기별, 반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동료를 하는 정도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막 이게 2011년도 것도 있어요. 보면 2011년도 지금 2024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번 착공만 해놓으면 관에서 하여튼 동료는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좀 저희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법적으로는 별도로 없는데 이제 건축주한테 계속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건축 허가가 이제 취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장기 미집행이 아니라 그냥 그 완전히 방치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공사 중으로 계속 있는 상태인 거죠. 허가 취소가 되면 공사 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허가가 만약에 취소됐다. 그 장기 미집행에서 장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착공이 되면 그 허가 취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 문제가 좀 이게 이제 그 뭐 우리 보면 그러니까 착공하고 방치된 건물들이 많은데 그럼 이럴 때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법적으로라도 좀 개선할 방법을 좀 위반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좀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런 분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뭐 국토부든 어디든 해서 하여튼 그 개선 방안 관련돼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네. 네네. 네, 그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장기 이제 미완성 건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는 이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참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관련돼서 개선점을 좀 하여튼 입법이든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부서에서 좀 적극 건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공도읍인데요.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위한 간판 정비 사업을 건의하셨어요. 이게 장기 추진으로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공도에 있는 이장님이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간판 정비 지원 사업이 공제 같은 행자부에서 있는데요. 이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진 건데 이게 공도가 시가지가 넓습니다. 진사리 쪽, 만정리 쪽, 그러니까 특정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간판 정비 사업을 좀 안내해 드렸고요. 이 부분을 하려고 보면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 추진을 넣었다가 또 이게 장기 추진을 넣었다가 불가로 이제 추진 중 완료해서 불가로 다시 바꾼 사항입니다. 불가되는 이유가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전수 조사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고 추진 중으로 처리를 할 때 장기 추진으로 뭐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거를 파악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불가로 일단 해놓고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입니다.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간판들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올라와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안성시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예전에도 이제 간판 예쁘게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그때 한번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도도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을 때도 간판이 정말 그 전선줄이랑 같이 막 되게 지저분한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장기 추진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국비나 도비에서 따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사업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네,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협약서하고 평가표를 봤는데 평가표에는 점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표만 주신 거예요.
혹시 요 자료 갖고 오셨죠? 네, 네. 우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인데요. 여기가 지금 처음에는 자연산업개발이 했다가 안성시 광고인 협동조합이 했다가 자연산업개발이 이렇게 해서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는 안 써 있지만 1, 2, 3조가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 5번 수탁자는 게시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번에 보시면 나번에 게시된 게시대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불법 현수막 정비예요. 이게 기존에는 50m였는데 100m로 넓혔네요. 왜 넓히게 된 거죠? 담당 팀장님 설명해도 될까요? 건축행정팀장 안주입니다. 제가 22년도에 왔는데요. 21년도 협약 내용을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게시대 주변 50m, 100m를 더 넓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또 추가로 저희가 삽입한 게 가이드라인 준수. 우리가 이제 22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들이 많아서 23년도 12월 1일부터 된 업체는 그 협약 내용을 추가로 다 넣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넣으실 때 횟수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보니까 8조의 수탁자의 의무에 4번 사항에 보면 수탁자는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발생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횟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다 아예 여기다 못을 박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조 5항에 다하고라는 주 1회 이상 게시대 청소 실시, 반기별 1회 안전점검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거든요. 지금 찾고 계신가요, 팀장님? 3조하고 8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요건은 그래서 좀 저희도 와서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또 네. 민원도 있었고 해서 네. 재검토를 해서 심사표를 다시 좀 만들어서 지금 네. 이제 다음 추후에 위탁할 때에는 그 변경된 심사표로 하려고 결재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3조에 보시면 주 1회 게시대 청소 실시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세요? 관리대장을 쓰나요? 건축행정팀장 안습니다. 매달 10일까지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산을 할 때 그 사항까지 옵니다. 매달 12월에 그럼 그거 매달 오는 거 10일이요. 매달 10일까지. 매달 10일까지 추진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매달 10일.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매달. 한 번씩. 월 1회. 월 1회. 그럼 요것도 월 1회 한 거 그 내용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4조의 지도 점검이 있는데요. 지도 점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정리해야 된다 돼 있거든요. 관계대장이 뭐가 있나요? 일단 게시대 관련해서요. 게시대 현황하고 운영 실태 관련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건가요? 제출을 하지 않고요? 거기 위탁업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하고 있는 거죠? 네. 네네. 그 다음에 매월 10일 필요 경비 지출 내역도 장부증명서 첨부해서 10날 하고 있죠? 그때 네, 10일 날 받으신 거 네. 1, 2, 3, 4, 네. 5 5개월 거 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수탁 협약서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게시대 위탁 관리는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 3년으로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게시대를 2년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했는데요. 네, 조금 2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은 직영하는 시군이 2개 시군, 나머지 이제 29개 이제 시군이 위탁을 하는데 보통적으로 난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럼 관리상의 문제인가 봐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안전점검이요. 4조에 보시면 안전점검 절차 등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돼 있거든요.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서 요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작년 거 올해 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기금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기금 사용 안 이거는 저기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예, 예, 예. 그럼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것도 들어가지가 않나요? 예, 예. 제가 지금 안성시 5개 광고물 등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네. 별표 4에 대한 부분을 이게 돈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던데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수수료는 그 광고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규격에 의해서 저 금액이 한정되고요. 그다음에 게시대 같은 경우는 수수료 8,800원. 아, 수수료로 그럼 뭐든지 예, 다 거기서 확인을 하는 운영을 거고. 합니다. 그럼 특별회계로 그게 돈이 들어오나요? 나중에 남는 금액은? 일반 회계로다가 수수료 회계로 3,000원씩 들어옵니다. 일반 회계로 예, 한 건 한 장당 3,000원. 3,000원으로.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페이지 15페이지에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관리 현황 그런데 점검일자 점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점검 안 하시나요? 지금 서류로도 점검하시잖아요, 매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 갖고요. 네, 과장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5개 광고물들은 안전점검 위탁관리하고요. 게시대 위탁관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집니다. 이 2개가. 그럼 민간 위탁이 아니에요? 민간 위탁은 맞는데요. 네. 그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한 민간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여기 이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있는 이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 관리 현황에 이 금액을 적는 거였거든요. 서식이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의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민간 위탁이 간 경우에 이 서식에 의해서 적는데요. 이 안전점검 위탁관리나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민간 위탁 그 사무 내용 중에서 빠지는 민간 위탁입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을 줬어요? 그럼 이게 민간 위탁 조례를 이거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 위탁이 될 수 없는 걸 그럼 민간 위탁 시켰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저희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9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안에 민간 위탁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철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 단속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이 되면은요. 이제 요즘은 공익 제보들이 좀 많습니다. 적발이 되면 실태 점검을 한다거나 공익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시정 명령 사전 통지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저희가 인허가 받은 사항이 5년 이내면 고발과 같이 이루어지고요. 5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 그다음에 시정명령,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개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그 시정명령 사전 통지나 시정명령 중에서 이 건축주가 그 사이에 시정명령이라는 게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 5년 이내는 고발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고발이 들어가면 사법기관에서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람 처리를 하는 거고 네. 5년 이후에 건축물은 시정 명령을 내리는데
자진 철거를 하면 이행 강제금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들어가는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 22년에 비교하면 단속 현황이 22년은 605건이었는데 23년은 451건이거든요. 이게 좀 지도 단속을 덜한 건가요? 아니면 그 불법 건축물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계획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공익 제보건이나 민원이 들어온 건들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기 미준공 건축물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허가만 받으면 준공에는 기한이 영원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허가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다시 뭐 청문을 한다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그런 과정도 없나요? 허가를 받고 나서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네. 연기를 하면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런 건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미착공된 거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기도 합니다. 미착공된 거는 청문이 예. 걸쳐서 취소도 하는 거고 네. 저희가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런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건축 허가를 줄 때 이 사람이 지금 워낙에 요즘 건축비가 비싸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목표로 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자금력이 되는지를 보는 그런 절차들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저기 죽산면 매산리 419-4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원주택 단지인 것 같아요. 건물이 거의 외형이 다 올라왔는데 2017년도에 허가 받은 건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금강면 오산리는 전원주택 단지 부지 조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부지 조성만 해놔도 어떻게 허가 취소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부지 조성을 해가지고 필지 잘라서 단독주택으로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희까지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온 그 필지를 잘라놓은 거에서 분양을 받아서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건축허가 신고가 안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신고 들어온 거는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온 거에서 착공이 1년, 2년이 지연되면 미착공 청문 절차에 거쳐서 취소를 하는데 부지 터만 닦아놓고서 저희가 분양된 상태에서 건축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허가 자체가 나가지를 않았기 네. 때문에. 근데 여기는 실태 조사 인허가 받은 목록만 있는 거 아닌가요? 금강면 오산리 같은 경우에 18페이지에 그 장기 미준공 건축물 맨 위에 6, 7, 8, 9번이 다 금강면 오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건축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예. 팀장 건축민일 팀장 정익태입니다. 지금 그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착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 취소하기는 되게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 조성만 해도 그거는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부지 조성 내지 기초 시설만 갖춰도 이미 공사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 건축 허가 취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축사 신고 허가 처리 현황이 있는데 저희 그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별표에 보면 그 어쨌든 그 동물 그 가축 키우는 것에서부터 직선거리로 1.3km 이내는 제한 구역인데 이게 지켜졌는데도 이렇게 다 21건이나 새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건축민원 1팀장 정혜태입니다. 이
그 축사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랑 도시정책과랑 다 협의를 걸쳐서 네네.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대부분 축사 지금 들어오는 거는 기존 시설의 증축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축산과 통해서 오는데 건축가에서는 뭐를 처리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자체의 네.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피난 또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 이거를 건축법에서 보는 거고요. 그 건축 관련된 그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목록이 23년도 축사 새로 신고된 거 건수 전부라고 볼 수도 없는 건가요? 거의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네. 이 정도 수준. 네.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민간 위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안성시의 5개 광고물 등록업자분들이 얼마큼 어떻게 됩니까? 예. 73명 3개소가 됩니다. 인원수로는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속 구조물을 등록한 업체가요. 그건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안수입니다. 그 정확하게는 아닌데 올 4월달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개 업체 미만입니다. 10개 미만. 네. 10개 미만. 그 안성시에 지금 이제 보니까는 5개 광고물 등록업자가 뭐 업체가 한 73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금속 구조물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 우리 현수막 관련돼서 지정계시대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입찰로 안 하십니까? 입찰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행정팀장 안자 숫자 민자입니다. 아까 이건실 의원도 질문하셔서 우리가 답변했지만 이거는 이제 금액 입찰이 없습니다, 의원님. 이게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우리가 회계과 계약부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럼 입찰을 다른 못하고 지자체도 똑같이 지금 예, 현재 위탁 운영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9개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위탁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20개 시군이 이제 광고 관련 협회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장애인 단체나 일반 단체도 하고 그러니까 다 위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민원은 문제가 있는 얘기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운영이 현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보니까 민간 위탁 적격표 이게 심사자 이게 심사표를 보니까 지금 자료를 주신 거는 그냥 기본 자료만 주셨어요. 기본 자료만 주셨어요. 이게 평가를 했으면 평가에 대한 그 어떻게 평가가 됐는데 그 평가하게 되면 어차피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등록 업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뭐 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셔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평가 잘 하셨는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른 인근 지자체도 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안성시는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다른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행정팀장 안자 숫자 민자입니다. 대부분의 시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 이렇게 해보시죠. 예. 건축행정팀장 안수민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저희 마냥 기관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단체나 계시대 위탁 마냥 위탁하는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직영 및 위탁을 한다. 네. 결론은 이거를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한 지자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꼭 이걸 직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게 한 8년, 10년 됐죠. 예. 그 전에는 광고협회하고 광고협회, 고엽제, 장애인 단체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 광고협회가 73명이 등록돼 있지만 광고협회에 등록된 인원은 26명입니다. 26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협회 등록자 중에서 절반이 안 되는 인원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했을 때도 계속 민원이 있었고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입찰을 안 하고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모 방식을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9개가 보통 5개 광고 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협회 가입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73명이면 과반수 이상, 뭐 예를 들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만 안산하고 과천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저희도 사실은 위탁을 했는데 네. 안성시도 전에는 근데 광고 협회에 있는 회원 수가 소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직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업무상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어요? 민원 방지하고 관리 차원에서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개 광고문 안전점검 업무 위탁을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 5개 광고 협회에다 하신 거잖아요. 경기도죠, 이게 결론은. 안성시가 아니라. 사단법인 경기도 5개 광고 협회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안성에 거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안성업체에 있는 지역업체가 아니고 네, 네. 경기도의 경기도 5개 광고 협회. 네, 그러면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어떤 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5개 광고. 지금 저희가 안전 점검을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도록. 근데 뭐 이제 건물이 4층 이상, 뭐 화면의 미리가 10m 이상, 종류는 8가지 종류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위탁 업체가 지정돼 있어요.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근데 저희가 5개 업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얘기들을 안성시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건을 못 갖춰서 아직까지도 사단법인 경기도 5개 광고 협회에다가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흥시나 연천군 같은 데만 직영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5개 광고를 줄 수 있는 대상이 5개가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그리고 건축사 관련 단체, 비영리 단체,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기술 자격법인데요. 5개 광고물 전기, 건축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각각 있는 경우 비영리 단체.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저희가 시설공단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동등한 자격을 가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안성에서는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격이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아니, 맞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갖춰주지 않는 데다가 저희가 위탁을 할 수는 없죠.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광고 이 협회에 있는 분들이나 소수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냐 험담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아마 저희들도 민원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답변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고, 당연히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업체들한테 이걸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매년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점검표 좀 그 자료 좀 한 2년치만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배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거 환경국인데요. 그 주거가 해결되면은 모든 게 다 편안하거든요. 반대로 주거가 침해받으면 아마 목숨도 거는 분들이 때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항상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게 이제 행정이라는 건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과장님은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 내진 설계에 대한 대형 건물은 그 리스트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예를 들어 안성에 저희가 예. 대상을 그러니까 레진 설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좀 드린 건데요.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네. 13m 이상 되는 거 다중 시설, 네. 또 노유자 시설, 네. 뭐 또 때로는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이제 전통 사찰이라든가 네. 그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로 내진 설계가 되면 좀 어렵거든요. 혹시 다 포함해서 대상물이 안성에 어디가 관리되고 있는지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준비됐으면 주시고 혹시 안 되셨으면 나중에 준비해 주면 천천히 준비해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차피 5개 광고물을 이제 직영한다 하시니까 더 잘 됐다고 생각드립니다. 그 유명한 이제 도시에 가면 뭐 예를 들어 전주라든가 광주 또는 안동 이렇게 이제 IC 가시면 이제 그 입구에 이렇게 그 마을을 이제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이제 그 조형물을 설치하거든요. 그것도 혹시 그 예를 들어 도로공사나 협의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가능하시면 혹시 안성도 이제 그 안성의 이미지를 말씀드린 조형물이 이제 그 안성 IC 예전에 한번 바우덕인가 한번 이제 기억나는데요. 이제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홍보도 중요하니까 그 협의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도로공사 언제든 직영하신다니까요. 그 바로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축사 허가를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면 단위에 집중된 거를 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민원 연결시켜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양면 정동리에 근데 국장님께 제가 정중히 말씀을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그 정주 시설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시설 아니고. 근데 오래전에 거기에 입주해서 관리사식으로 이제 정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추후에 바로 인접한 곳에 이제 대형 돈사가 들어와서 그 배출구가 4개의 배출구가 그 집으로 향해서 이제 배출되거든요. 뭐 대지 경계로부터는 거의 붙어 있고 관리사로 일명 관리사로 칭하겠습니다. 관리사로부터는 한 70여 미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으로 다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네, 요건에 대해서는 좀 법적 검토가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그 법적 알고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 정동리 505-1번지입니다. 네네. 지금도 돈사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거는 좀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건수를 보니까 2023년도에 뭐 670건 정도 되고 24년도에는 이제 170 정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걸 보면서 많이 경제가 안 좋아졌다. 그죠? 건축 행위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허가가 이제 덜 나가는데요. 이걸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좀 건축 경기가 좀 활발했으면 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외람되게 다른 말씀인데요. 그 건축 민원 건수를 보니까 한 7,000건이 넘더라고요. 건축가가. 그리고 이제 보안 지시도 한 2,500 정도 해서 물론 보안도 건축 행위에 이제 그 한 해 업무 현장으로 봤을 때 거의 10,000건이 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1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360을 했을 때 2시간마다 한 건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축가에. 그러면 이제 업무를 이제 하다 보면 2시간 만에 마무리되는 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가 되게 과중되겠다. 참 어려운 부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 네,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하고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는 위탁 사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안성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14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그다음에 안전점검의 위탁 운영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16조의 1항에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의원님 좀 깊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네. 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그 11페이지 보시면 집단 민원에서 동물 장묘 시설 허가 반대가 있는데요. 요즘 뭐 워낙에 그 애완견을 네 집 중에 한 집이 키우는 상황에서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저희 시에 이 허가 신청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좀 있나요? 이거는 담당 팀장이 네.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민원 이 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두 건 정도, 지금 다수 민원 들어온 두 건이 다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민원이 실제 그러니까 민원은 두 건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목록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 결과 이해 설득 및 계획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나간 건가요?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이? 예.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적으로다가는 하자가 일단 없어서 네네. 그 이제 저희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처리하는 시설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동물 화장 시설보다는 그 동물 건조장 시설이나 동물 수분해장 시설 뭐 이런 시설로 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골을 태우는 방법보다는 뭐 화학물질로다가 녹인다든지 뭐 동결 건조해 갖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걸 알아서 그쪽으로 좀 유도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자 측 건축주한테 말씀을 건축 드렸습니다. 네. 하려는 분한테 네. 이게 그 장묘 시설 그 인허가 나갈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 건데 네. 그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건가요? 뭐 이격거리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동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은 그냥 기속행위여가지고 접수가 되면 그냥 일정 요건에 맞으면 사실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행위 제한 부서에서 축산과나 이제 요즘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아마 축산과에서 그 영업허가 낼 때 그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지금 사업주한테 동결이나 화학적 처리를 좀 하는 쪽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네. 네, 유도를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고 지금 여기 당진마을은 죽산 얘기하는 건가요? 두 곳 다 축산입니다. 아, 두 곳 다 네. 죽산면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온 건가요? 일단 당목리에 있는 건 연면적 759.2제곱미터고요. 네. 또 똑같이 당목리에 있는 것 또 하나는 326제곱미터입니다. 크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여기 안성시 건축위원회 이거 한 40명 정도 되나요? 네, 과장님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회의한 거 보니까 뭐 21명, 20명밖에 안 되는 이렇게 위원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가? 아니 저희가 이 중에서 랜덤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20명 정도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교통과 관련된 위원은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위촉은 40명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그 저기 조건이 맞는 위원을 위촉할 수 여기 모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때 이제 네네. 그 상황에 맞는 위원을 선택해서 이제 위원회를 한다고 예,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김지현 건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주택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5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360쪽부터 361쪽 2건의 공고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구 건축물대장 DB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41만 원이며 2024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총액은 142억 4,061만 5천 원이며 불용액은 1억 3,638만 2천 원입니다. 2022년 예산 총액은 107억 970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1억 1,343만 8천 원입니다. 2023년 예산 총액은 116억 27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8,278만 3천 원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공유재산 건물 현황까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임차 건물 현황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용도로 성민빌딩 1층 145제곱미터를 임차하였으며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임차료는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죽선면 아파트 공공기여금 사용 관련 건의에 대하여 공공기여금은 아파트 입주민 도로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비용으로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며 그 외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2023년에 3회, 2024년에는 2회 운영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12건에 319만 8천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3건에 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1건에 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으로 진정 및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8쪽부터 9쪽까지 반려 처리 현황은 2023년에는 보안사항 미이행으로 17건이 반려 처리되었으며 2024년에는 보안사항 미이행으로 4건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인허가 민원 보안 지시 사항으로 지시 현황으로 2023년에 23건 중 23건 모두 이행되었으며 2024년은 3건을 보안 지시하여 2건이 이행되었고 1건은 이행 진행 중입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8대 의원 발의 조례 현황으로는 2023년에 안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부서 현원은 20명이며 일반직 17명,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입니다. 세부 직급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먼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 주택 7개소 292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고 아파트 6개소 4,922세대를 사용검사 처리하였으며 예산 지원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상계단지 2,266세대를 승인하였으며 1건은 공사 중이고 2건은 착공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 결과 현황으로 2023년에는 8건, 2024년에는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2023년 아파트 6곳과 2024년 아파트 1곳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2023년에 16개 단지에 11억 6,24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 내 보안 등 전기료는 67개 단지에 9,87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2023년에는 6개 단지에 4,903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입니다. 2023년은 59가구에 3억 6,370만 6천 원을, 2024년은
62가구에 4억 2,59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8조까지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37건을 신청받아 11건을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6건은 포기 및 취소가 되었습니다. 2024년은 40건 계획 중 6월 현재 22건을 선정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홍보하여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은 60건을 선정하여 59건을 정비하였으며 1억 7,51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은 60건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6월 말 현재 23건을 정비하였고 3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도 서희 스타워보 사업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6월 말 입주 예정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주택 전세 사기 피해 현황입니다. 2023년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은 13건으로 11건을 인정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자력 회수 가능 및 계약 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불인정하였습니다. 2024년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은 6건으로 5건을 인정하였으며 요건 및 충족의 사유로 1건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리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이거는 왜 하는 건가요? 네, 과장님. 예, 주택과장 엄기현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동주택 관련해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여러 차례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청내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단지 내도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해서 청소 개선 500만 원, 경비 개선 500만 원 해갖고 한 단지별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동주택의 이 휴게시설 개선 사업 외에는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관리보조 사업 이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본 의원이 발의를 했었던 법안이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있는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안성시에서는 적극 행정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 여기에 있는 휴게시설 개선 사업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주어진 것 외에는 더 이상 확장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성시 공동주택에서 특히나 이제 경비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져 있고 또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림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민하고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하고도 얘기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 의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 사무소에 조례를 좀 전달하시고 안내문을 좀 작성을 해서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내문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심리 상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임금 관련입니다. 임금 관련은 사실 어디다가 하소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성시에서 뭐 관과 부서에다가 일을 주라는 게 아니고 법률 지원은 우리가 또 받고 있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무료 변호사도 있고요. 심리 상담은 우리가 정신건강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 관련해서는 인권 상담소가 그 한국 노총 건물 내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충분하게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주시고, 입주자 관리 대표자 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경비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회적 약자분들이 갑질에 의한 어떤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예시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주택단지에 보시면 그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들이 쭉 다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보통 이제 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받으면 몇 년 이내에는 재청구를 할 수가 없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요. 그럼 3년이 지난 후에는 가능하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안전에 관련돼 있는 안전 진단을 받은 경우 위급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법에. 그것도 맞나요? 맞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아니고요. 지금 행정감사 자리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 것만 나왔는데요. 혹시 24년도에도 보조금 지급할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금년도 23년도에는 16개 단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9개 단지가 현재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2024년도 거 선정된 것도 이렇게 표로 해서 하나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 현황. 사실은 이 종합감사 현황은 우리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부분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변호사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랑 지금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공동주택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공공기관인 안성시청의 공공성을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뭐라고 지침이라도 주시면 그거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다. 근데 절대로 답을 안 주신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행정 처분만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라 라는 활동들을 대부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분쟁을 좀 원활하게 할까. 그래서 뭐 분쟁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거기도 사실은 좀 잘 협의를 하셔라라는 분위기지.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 지침에 대해서도 혹시 정부에 좀 요청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별로 그 관리 규약이 다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민원 사항들은 단지 내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제 발생되는 민원 사항들은 그 개인의 어떤 그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서로 그 전임 대표자와 후임 대표자 또 관리사무소와의 문제, 그런 그 갈등에서 빚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도 사실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건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거는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그 강제성을 띠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기획 정기 감사들을 이제 쭉 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많이 비슷해요. 되게 많이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지적사항을 가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파트별로 해서 이제 인권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그런 매뉴얼 같은 걸 좀 작성을 해서 같이 전달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대부분이 사업자 선정할 때 공개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축납금에 대한 거를 사용 현황을 미공개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절차를 모르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연립에는 굉장히 많아요. 연립에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했던 대로. 근데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희들도 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이거를 그 다 공유를 하고 시달을 하고 사례 전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단지별로 동일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어떤 단지별 어떤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이게 좀 위법 사항이 발생되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세 개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정기감사라고 해서 매번 오래된 단지 순으로 다 저희가 이제 나가거든요. 1년에 한 4개 단지를 나가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들이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걸 또 다른 나머지 단지들에게 전체를 다 전파를 하고 그 다음 단지를 나가도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개선이 돼야 법과부서에서 되는데 얘기하는 애로 사항이 작년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관련돼 있는 거 얘기했을 때랑 지금 똑같아요. 매번 얘기하는데 네네. 보조금을 갖고 오는데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시스템의 문제. 그럼 그걸 시스템도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 다시 고민해 한번 보셔야죠. 예, 다시 한번 정비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련희 의원님.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번 4월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또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유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지정이 됐다가 10월에 해제된 일이 있었던 거고, 어쨌든 기사에 의하면 2월 말에 1689가구가 미분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경기도의 21%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택과장원비원입니다. 그 지금 저희 시에는 그 2개 단지가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그 여고 뒤에 있는 경남 마너스빌하고 그 죽산에 있는 아파트가 2군데가 지금 미분양이 막 한 군데는 경남이 한 30%대, 그다음에 죽산에 있는 아파트가 한 10%대를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주택도시공사라고 허그라고 그래서 거기서 1000세대가 넘어가면 지정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되면 또 해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 2개 아파트가 한 1300세대 정도 됩니다. 미분양이. 그래서 현재는 관리 지역으로 돼 있고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이제 추가로 후발주자들이 안성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주택도시공사 허그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받고 기금 신청을 하게 돼 있는 절차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요거는 해제가 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면 해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게 2개 단지가 그렇고, 그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 분양을 이제 세대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인구 증가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도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시가 인구 증가는 없는데 네네. 아파트 물량은 계속 신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제 공가, 기존 아파트, 노후 아파트들의 공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신청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후 아파트 빈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 같은 건 따로 안 하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럼 노후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각이나 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싶어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글쎄요, 그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현재 지금 비어 있는 그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변두리에 있는 뭐 유한, 홍익, 뭐 동광 이런 아파트들은 공과 세대가 상당한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까 그 경남 아너스빌이나 죽사안에 있는 아파트 말고는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다 되나요? 거의 지금 100%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진사리에 있는 그 효성가 거기가 한 70%선 보이고 있습니다. 송해린턴.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파트가 분양이 시작이 되거나 이런 미분양 세대가 이제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자꾸 우리만 유일하게 자꾸 걸려서 우리 안성이 지금 아파트 분양이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계속 출원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중앙일간지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공도 서희 스타워브 사업 관련 진행 사항 써주기도 하셨는데 이 지금 입주 예정이 6월 말인데 입주하고 있는 건가요? 6월 말이라 아직 그 사용 검사가 처리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건설하면서 계속 추가 분담금을 요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추가 분담률이 1,700 그 아직 그 상가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상가 공사비 이제 조합이다 보니까 공사비를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근데 상가가 분양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세대당 한 1,700만 원씩 추가 부담을 얘기했었는데요. 최근에 분양을 시작을 해서 한 60%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상가가. 그래서 최근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분양률이 더 높아지면 입주 시기 6월 말, 뭐 6월 말은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더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가가 분양이 좀 많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추가 분담금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시에서 어떻게 개입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자재 상승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이렇게 그 건설 허가 신청 들어온 것들이 몇 건이나 있나요, 안성에? 예,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서희 스타워브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지금 당황동에 있는 당황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당황 지역주택 같은 경우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이마트 옆에 있는 거는 그건 지역주택조합은 아닌 건가요?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이마트 옆에 있는 거는 그 민간 임대 아파트로 승인이 나간 상황이고요. 거기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는 아니고 그 협동 조합 방식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당황 지역주택조합 착공 들어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공 신고 돼 있고요.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착공 신고가 들어간 게 언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착공 신고 보완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진척이 돼 가고 예, 있는 건가요? 금호건설하고 공사 금호건설이 공사하기로 하신 거고. 네네네. 네.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네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심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전세 입주자들이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전세 사기라고 일컫는데 저희가 안성에서 이렇게 건수가 있는 것들도 그런 쪽인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한 18건 정도 이제 그 도에서 최종 인정이 된 게 한 18세대 정도 되고요. 요게 이제 공도 쪽하고 내리 쪽에 그 외국인 피해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가 많고
이것도 그러면 그 임대업자가 여러 채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개인과 개인 간의 피해는 전세 피해라고 하질 않고요. 다수의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에서만 피해자들을 전세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제 좀 구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18건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냥 뭐 다른 어떤 구제 방법은 없고요. 금융 지원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1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가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지역업체 참여 실태 조사를 해주셨어요.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주요 항목별로 관내업체 참여율이 있는데 뭐 레미코는 그 특수성이 있어서 거의 뭐 80%가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 토목이나 가설재, 잡철물, 가구, 창호도 10% 이상은 저희 관내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특이하게 또 공사 현장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화허브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안 되는데 서희 같은 경우 28%까지 되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관내 업체들이 잘 되면 세수도 늘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주택가 차원에서 향후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삽승인 조건에 관내 업체, 지역 업체 참여를 이제 당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저희 시 아파트가 공도 쪽에 많이 신축 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업체 참여율이 인력이라든지 뭐 레미코는 관내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자재는 인근 평택이나 천원 지역에서 수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초기 단계부터 해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들한테 그 당부를 할 계획입니다. 네네. 이게 인허가권자가 사실은 권고까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재량껏 얼마든지 더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강제는 절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저희 지역 업체들에게도 계속 소스를 주시고 어떤 미진한 부분들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시고 지역 업체 쪽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건설할 때 그 원청 업체들에게도 보통은 비율을 정해서 이 정도는 써라라고 얘기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의 기준 그 비율까지 정해서 말하기가 어렵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를 어느 정도까지는 써달라라는 요청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 네, 박근배 의원입니다.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까요? 그 남강토건 축산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공공기여금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그 공공기여금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이제 그 건의사항에도 앞 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거는 그 38국도변에 위치해서 그 38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책 공감 토크 때 그 돈을 도로 포장으로 돌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아파트 방음벽 설치 비용이기 때문에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는 불가하다고 제가 내용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강토건에서 설치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공동주택 감사 이력에 보시면 그 안전에 관련된 그 시설 이력이 있거든요.
거기 모든 공동주택이 시설 이력이 다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네. 신건지동의 신한연립 같은 거는 기재가 안 돼 있겠죠. 예, 그 노후 주택이 저희 시에도 그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신한주택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재개발도 여러 차례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점은 그 노후 주택들의 문제점은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너무 사업 규모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시공사를 선점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제 자가 형태, 그러니까 주거 형태 보면 70% 이상이 정도 맞습니까? 네. 그 중에 노후된 건물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 접근을 안 하면 이 주택은 마냥 이렇게 불안하게 존치가 되는 겁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상, 그 외관상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보행자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겠죠. 이럴 경우에 조치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게 개인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관리비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주기로 해서 관리비 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1억 2천까지 지금 저희 시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이제 다만 이제 자부담률이 따릅니다. 근데 그 소규모 단지들은 자부담 비율을 부담하기가 또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세입자들이 거주를 합니다. 이 세입자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그 유지보수를 알려도 적극적으로 유지보수에 나서는 게 아니라 나가달라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하고 이제 그 정책 이제 공간이 이제 너무 벌어져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이 많은 시민들이 특정한 위험에 있는 거주민들을 위해서 이 보조금을 자부담 없이라도 어느 정도 위험 인지가 됐을 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한번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보조금은 자부담이 없이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청소 미화하시는 분들의 휴게 공간인데요. 이제 제가 예산의 효율성을 좀 보다 보면 지금 돈을 들여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이 없거든요. 공간이 없는데 공간을 열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도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아파트는 지금 컨테이너로 이제 하는데 그 곳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들였을 때 500만 원이 되겠죠. 그 어차피 나중에 또 불법 건축물 철거했을 때는 500만 원 그 예산이 또 날라가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미리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하셔갖고 별다른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다 이제 효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다가 강력하게 하셔서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에 귀농할 수 있는 귀촌이 맞겠죠. 귀촌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빈집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연간 60 정도 60 하시는데 이분들의 어떤 공개에 대해서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안성에 이제 귀촌하고 싶은데 이 빈집을 적시에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은 마련돼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과거에 한번 그 빈집 정보 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인 정보 누출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그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악용을 하는 경우가 다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분들이 전부 다 취소를 시켜달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채가 만약 다 된다면 2명씩 오면 120명이거든요. 어차피 안성은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될 때인데 앞으로도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아까 공개를 못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공개 좀 하셔서
귀촌하고 싶은 분들 네네. 정보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농촌주택 개량 사업 있죠? 네. 많이 하셨는데 이 지원액이 한 푼도 없어요. 이건 뭐 농촌주택 개량은 저희 시나 뭐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 통보를 하면 대출을 받는 겁니다. 아, 대출 지원. 예, 예. 뭐 대출도 자기가 신청해서 이자 다 내는 거죠? 그건 이제 2%입니다. 그래서 저리 이자로? 예, 1년 거치 19년 상환이 있고 3년 거치 17년 상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하고 주택 건물 시가 감정평가 금액만큼만 최대 2억, 금년도에는 또 2억 5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엄기현 주택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